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떨어졌습니다. 62평에 바짝 붙였고, 여기 3월 18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만도 하죠. 뭐 저도 이렇게 뭐 쉼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 좀 화가 나는데, 어쨌든 왜 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봐야겠죠. 일단 수급이 조금 꼬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수급이 약간 조금 시장 측면에서 훼손되면서 뭐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게시판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종목 게시판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쭉 보면 뭐 금양이 보인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재료 호재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아는 재료나 호재들에서 수급이 불러 일으켜지는 거고, 그리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만 아는 재료가 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니 더 크게 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관련된 그런 그 산업이 커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주가, 그쵸?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까지 올라갔고, 상승을 시작한 이래로 거의 한 15배 정도,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그 주가 자체가 바닥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다?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시세의 끝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시가총액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 자체를, 한국의 바이오는 10조라는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레벨 자체를 그냥 아득히 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흑자 전환이 확정되어 있다. 뭐 때문에? 머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1월 달에 빠졌었던 내용, 할로자임과 트럼프 취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지금까지 해서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죠. 대략 한 2에서 3주 정도 기간 동안 미증시가 한 1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4월 2일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뭐 계속 강경한 발언을 해오다가 지나온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조금 유해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미증시를 좀 강하게 반등시킨 요인이 됐죠. 근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미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했지만 실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미증시조차도 선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그렇다. 근데 그 끝은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까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시 제가 애플의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애플의 실적이 뭐 너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뭐 실적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는요,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쵸? 여기 8달러부터 지금 얼마예요? 260달러. 거의 한 3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 기간 내에서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죠.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군은 이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뭐 10배 올라가고 20배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한 20배 정도가 맥스예요. 물론 이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상승의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 상승의 구간이, 첫 번째, 실적 확인 전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 두 번째, 즉 2차 상승은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2차 상승세. 그 폭을 보면 뭔가 좀 이 값하는 각도를 보면 2차 상승폭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상승폭, 내가 매매한 구간에서의 상승폭 을 보면 1차 상승인 기대감에 의한 부분, 그리고 2차 상승인 실적 확인 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등락군을 보인다. 그리고 매매하기 편한 건 딱히 뭐 1차 상승이 편하다, 2차 상승이 편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항상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플의 주가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구간에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2022년도에는 미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부분까지만 조정을 받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는 부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한 거죠. 이 구간. 자,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여기 나오는 뭐 쌍봉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그쵸? 종토방에 있었던 뭐 그런 내용들 여기 누구나 다 아는 재료나 호재들 이걸로 인한 상승폭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인 실적 확인 과정 직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상승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그래요. 실적을 예상하고 그 예상이 실제 숫자로 맞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지만 1차 상승, 즉 신고가 구간에서 실적이 발생하기 전 근데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재료, 호재들 이런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 즉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공매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밑에 쭉 보시면 뭐 공매도 시작되면 10만 원 본다. 뭐 이런 부분들 나와요. 뭐 시간의 폭락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시간의 폭락 안 나왔고요.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자고요. 공매도 관련된 부분. 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떨어질 때 돈을 쉽게 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매수해서 즉 내가 오르는 데 쪽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매도 즉 숏이라고 하는데 내리는 쪽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면 뭐 하락할 때를 보니까 가파르게 내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제가 이거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보다 평가치 자체가 낮게 평가되어 있었어요. 23년도부터. 실적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치가 하이닉스보다 23년도나 24년도까지, 그쵸? 24년도 초반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24년도를 지나오면서 결산 실적이 나오고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폭이 대폭 증가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항상 낮게 평가되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싼 걸 매수하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샀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 공매도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 8만 원을 넘어가고 막 8만 5천 원 이래. 근데 이때 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쉽게 못 들어가요. 근데 내려가는 구간에서 그쵸? 또 여기서 내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싸 보입니다. 우린 이걸 봤으니까 여기서 쉬워 보이는 거지. 왜? 하락하는 쪽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쵸? 이 자체에서 내가 빌려서 파는 그쵸? 매도, 숏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건 하락으로 베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뭐 내가 뭐 많은 양을 뭐 공매도를 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특정 주체들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뭘 한다기보다 내가 매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시장 흔들림이 있을 때 시장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매도 물량들은 빌린 물량이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매도 쳐서 좋은 결과를 본 헤지펀드를 포함해서 세력들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2000포인트대에서 거의 뭐 10년, 20년째 머물러 있지만 한국 시장도 규모 자체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규모도 300조, 400조, 뭐 평가를 잘 받았을 때는 500조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HBM 붐을 타고 200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훨씬 커졌다. 그리고 거기에 파생돼 있는 종목군들 무엇보다 바이오를 포함해서 뭐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 구조를 정확히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밝혀지지 않았었던 과거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수급이 꼬인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딱 집어서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추세를 유지하고 그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살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의 안정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재무 구조나 그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뭐 금양하고 비교하던데 금양하고는 비교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금양은 부채를 땡겨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실적으로 바로 치환되지 않죠. 이거는 아마 의도한 바가 있을 거예요. 일단 땡길 수 있는 대로 돈을 땡겨와서 뭔가 재료를 만들어 놓고 주가 띄어서 종이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연구개발이나 뭐 이런 투자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실제 알테오젠의 실적은 뭐 금양 뭐 어차피 똑같이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규모를 보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 금양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금양이 보인대.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금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땡겨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되니까 야 이거 실적도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공매도 재개되면 공매도 타겟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땡기는 과정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그걸로 인해서 공장을 짓고요. 공장을 지었을 때는 이미 계약된 물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인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탄탄한 자금력, 그쵸,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등락은 있어요. 왜?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요거 자체만 보고 딱 타점만 이어가면 된다. 3월 30일 날 진행되는 공매도도 걱정할 게 없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떨어지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시장에 의한 수급의 꼬임,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있어야 되는 매물 소화 과정, 요 정도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할로자임과의 소송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된다고. 근데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 한국 시장 힘 빠지는 중이다. 미증시는 반등했지만 한국 시장은 힘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6만 원 저항 구간, 현대차 강했지만 미국 투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물대가 아주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그쵸, 올라가서 다시 매물 체크, 올라가서 또 매물 체크, 계속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등락 자체는 커 보일지라도, 그쵸,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종목 선택 중요하다, 주도주 변화 없다, 주도주 중에 반도체를 단기로 보는 이유, 제가 지난주부터 반도체를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건 하이닉스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를 단기로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근데
알테오젠은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시장이 약간씩 조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게 뭐 주도 섹터로 있었던 뭐 하나그룹의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오션까지도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고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그 매수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주도 섹터 간의 유상증자 등의 하락 이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논란은 있어도 투자 목적이라 앞으로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주도주 내에서 가격 체크하고 매매 타점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 실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HLB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하한가 사태 나오고 이틀째 반등 주고 있는데, 반등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수 타점을 다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딱 신고가 나오고 나서 FDA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신고가 발생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올라간다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쵸?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눌림목 구간을 거친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그런 결과 밑에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발생을 했다는 점. 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한번 봐야겠죠? 상황 보면 신고가 구간에만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쵸? 아직까지 저는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동안 매수한 내용을 보면 30%대, 18%, 14%대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밑에 내려보면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의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0% 이상의 수익 구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이어갔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의 타점도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다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월달 지나고 2월달에 미증시도 조정이 있었고 3월달 되니까 또다시 종목 장세가 진행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종목을 하느냐입니다.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미증시 강세 구간에 약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적었다. 그럼 여기서 답은 하나죠. 미증시가 반등한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신고가 종목군들, 즉 주도주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내 계좌 상황이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즉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